맛있었어? 그 집 제육볶음. 뭐 그냥 그렇지. 당신 안 자고 뭐해? 거짓말 좀 그만해. 3개월 동안 매일 그 식당에서 그 여자랑 실실거리면서 밥 먹는 거 내가 다 봤다고. 여러분은 20년을 함께 산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 안다고 자부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식성, 잠버릇, 사소한 습관까지 제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낯선 식당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남자는 제가 알던 박철수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마치 굶주린 짐승 같은 그 숟가락질.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한 줄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건강과 여러분의 큰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한적한 주말 오후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날씨는 화창했고 밥하기는 귀찮은 그런 날이었죠. 집 근처에 백반집이 새로 생겼길래 남편을 슬쩍 꼬드겼습니다. 당신, 새로 생긴 저기 백반집 한번 가볼래? 평소 입이 짧기로 유명한 우리 남편 철수 씨는 역시나 시큰둥한 표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식당 이름은 정간의 백반. 간판도 평범하고 내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저는 뜨끈한 김치찌개를, 남편은 제육볶음을 주문했습니다.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붉은 양념이 자작하게 밴 제육볶음은 보기에는 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젓가락을 들었죠. 그런데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였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왜 그래? 고기에서 냄새나? 남편은 대답도 없이 밥을 한술 크게 떴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천천히 좀 먹어.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밥을 미친 듯이 입안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밥 한 공기를 주면 반은 덜어내고 먹는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밥그릇이 바닥을 드러내기도 전에 점원을 부르더군요. 여기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빨리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을 살면서 남편이 밥을 추가하는 걸 본 적이 손에 꼽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남편은 접시에 남은 양념까지 싹싹 긁어서 두 번째 밥 공기에 쏟아부었습니다. 허겁지겁. 마치 누가 뺏어 먹기라도 할 것처럼 고개를 쳐박고 먹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웠습니다. 계산하고 나오는 길에 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맛있었어? 당신 제육볶음 귀신이라도 붙은 줄 알았잖아. 남편은 그제야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오,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자기 김치찌개도 맛있었지? 어색하게 웃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가슴 한구석엔 알 수 없는 싸늘함이 스쳤습니다. 제가 해준 제육볶음을 먹을 땐 늘 간이 좀 세네, 고기가 좀 퍽퍽하네 타령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 온 식당에서 저렇게 정신을 놓고 먹다니요. 주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건 둘째치고 남편의 그 눈빛이 자꾸 잔상처럼 남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그 절박했던 숟가락질 말입니다. 며칠 후 저녁, 거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분명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다 전화를 했죠. 남편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 오늘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 저녁 안 차려도 돼. 아내 입장에선 저녁 한 끼 안 차리는 거 편하고 좋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솔직히 좋았습니다. 20년 넘게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씨름하던 저에게 남편의 외식은 뜻밖의 휴가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휴가가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넘어가니 집안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7시면 되면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던 사소한 대화들이 사라졌죠. 남편은 귀가해서도 배가 부르다는 말 한마디뿐이고 일찌감치 씻고 침대에 눕기 일쑤였죠. 3개월 내내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가 차린 저녁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운 남편의 등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 집 제육볶음이 그렇게 맛있어? 질릴 때도 됐잖아. 내일은 내가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좀 졸여놓을까?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신경 쓰지 마. 그 집이 편해. 그 집이 편해? 그 말이 제 가슴을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집보다 아내가 차린 밥상보다 편한 식당이라니요. 서운함은 금세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맛 때문일까? 혹시 그 백반집 사장님이랑 뭔가 있는 건 아닐까? 한 번 피어오른 의심의 곰팡이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녁 6시 40분, 퇴근하는 남편의 차를 택시로 뒤쫓았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의 차는 그 정간의 백반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편의 발걸음이 어찌나 가벼운지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백반집 건너편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남편의 표정은 제가 알던 그 무뚝뚝한 철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년 같기도 하고 몹시 슬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식당 여사장님이 제육볶음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였어요.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밥을 2공기나 비워냈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다가와 국물을 더 부어주기도 하고 남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기도 하더군요. 그 다정한 몸짓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매일 밤 이곳에서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9시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나 왔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인내심이 퓨즈가 끊기듯 타버렸습니다. 불을 탁 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맛있었어? 그 집 제육볶음. 뭐 그냥 그렇지. 당신 안 자고 뭐 해? 거짓말 좀 그만해. 3개월이야. 3개월 동안 매일 그 식당에서 그 여자랑 실실거리면서 밥 먹는 거 내가 다 봤다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더군요. 분노에 눈이 멀어 남편의 가슴팍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정이 도끼로 변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챈 남편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처절한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린 건요. 사실은 우리 엄마 맛이라서 그랬어. 우리 엄마가 해주던 제육볶음 맛이랑 똑같아서 그랬다고.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주먹도 흐르던 눈물도 멈췄습니다. 엄마의 맛이라뇨? 남편은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제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엄마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나 휴가 나올 때마다 엄마가 꼭 해주던 게 그 제육볶음이었어. 근데 나 마지막 임종도 못 지켰잖아. 엄마가 해주던 그 맛 평생 다시는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상병 시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그게 평생의 한이었죠. 휴가 나와서 엄마가 해주던 고기 반찬에 밥 2공기 비우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던 그 청년은 이제 머리칼이 희끗해진 중년이 되어서도 그 맛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식당 사장님이 해주던 제육볶음 한 입에 남편은 30년 전 엄마의 손길을 느꼈던 겁니다. 매일 저녁 퇴근길 남편이 그 식당으로 향했던 건 외도가 아니라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던 거죠.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3개월 동안 혼자 그 차가운 식당 테이블에 앉아 고기 한 점을 씹으며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지, 그 외로움을 불륜으로 치부해버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제 품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서운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냥 그 맛이 너무 그리워서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같이 울었습니다. 남편의 울음소리는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깊고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춘 자리엔 또 다른 고민이 남았습니다. 언제까지 남편을 밖에서 밥 먹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엄마의 맛을 이제는 제가 직접 찾아주기로 말이죠. 다음날 아침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영업 시작 전인 식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훔쳐봤던 그 여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아직 오픈 전인데요?
저는 무작정 식당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사장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사장님, 실례인 줄 알지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제 남편 때문이에요. 아니, 저녁마다 오시는 그 점잖은 손님 와이프 되세요? 네, 그 사람이 여기서 먹은 제육볶음이 돌아가신 어머니 맛이랑 똑같다며 울더라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그 비법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제 눈을 가만히 응시하셨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로서 제 진심이 통한 걸까요?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앞치마를 고쳐 매셨습니다. 사실 별거 없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방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사장님은 고기를 재우는 법부터 불 조절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하던 방식과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뭐가 다른 걸까? 의구심이 들 때쯤 사장님이 찬장에서 낡은 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자, 이게 비법이에요. 양념 마지막에 이걸 한 스푼 딱 넣는 거지. 통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들깨가루 아닌가요? 맞아요. 생들깨를 아주 곱게 간 거예요. 이걸 넣으면 고기 잡내도 잡히지만 양념이 입에 착 감기면서 구수해지거든요. 옛날 어른들이 나물 무칠 때나 고기 볶을 때 자주 쓰던 방식이죠. 들깨가루 한 스푼. 그 소박한 가루가 뜨거운 팬 위에서 고추장 양념과 만나자 마법 같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매콤한 향 뒤로 밀려오는 그 묵직하고 고소한 냄새. 아,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맛의 정체가 바로 이 구수함이었다는 걸 직감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당장 시장에 들러 제일 좋은 들깨를 샀습니다. 믹서기가 아니라 절구에 정성껏 갈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1시간 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고기가 익어갈수록 온 집안에 사장님네 식당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잣말로 간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 맛이 맞아야 할 텐데. 철수 씨, 제발 오늘 저녁은 집에서 맛있게 먹어줘요. 정성껏 볶아낸 제육볶음을 접시에 담고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쌈채소도 정갈하게 씻어 올렸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 당신이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일로 저를 마주하기가 쑥스러웠겠죠.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코끝이 움찔거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채운 익숙한 냄새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왔어? 얼른 씻고 나와. 밥 다 됐어. 남편은 식탁 위에 제육볶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당신이 한 거야? 응, 나 오늘 정관의 사장님한테 가서 비법 전수 받아왔어.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 맛, 이제 내가 평생 해줄게. 남편은 대답 대신 식탁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숨을 죽인 채 남편의 첫 숟가락질을 지켜봤습니다.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는 남편. 10초, 아니 20초였을까요?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이더니 이내 툭 하고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목이 메어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이거야, 이 맛이야 여보. 우리 엄마가 마지막 휴가 때 해주던 그 맛. 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당신. 그동안 혼자 그 식당에서 얼마나 마음이 시렸어.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군복을 입은 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 세상 천지 어디에도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던 그 막막함. 그 모든 응어리가 제가 넣은 그 들깨가루 한 스푼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들썩이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철수 씨, 이제 밖에서 혼자 울며 먹지 마. 내가 있잖아. 당신 엄마 손만 내가 다 배워왔으니까 이제 집에서 마음 편히 먹어. 남편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비어있던 마음의 구석이 사랑으로 채워질 때 나오는 안도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내라는 존재는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의 인생에 뚫린 구멍을 메워주는 동반자라는 사실을요. 주말 오후 저희 부부는 나란히 그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미행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간 거죠. 사장님은 멀리서 걸어오는 저희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남편은 사장님 앞에 서서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잃어버린 기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한테 비법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아내분 정성이 대단하시던데. 이제 집밥이 제일 맛있을 텐데 우리 가게 손님 줄어들면 어쩌나? 세 사람이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당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깍지 껴 잡더군요. 연애할 때 이후로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남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비밀 외출은 그렇게 우리 부부에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라는 선물을 남기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식탁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밥 한 공기도 깨작거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든 제육볶음 한 접시면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밥그릇을 비워내죠. 가끔은 저도 남편 옆을 앉아 쌈을 싸서 입에 넣어주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엔 가족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혹시 곁에 있는 사람이 말 못할 그리움에 허기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대단한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하나,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당신 좋아하는 들깨가루 듬뿍 넣어서 해줄까? 멀리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해주는 건 뭐든 다 좋지. 가장 흔한 음식이 가장 그리운 법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사랑이 가장 큰 보약입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 저녁도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식탁에서 함께 웃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오늘 밤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잠시 머무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와 식탁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행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가슴 따뜻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